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아까 전에 커뮤니티에서 약속했듯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제 관점은 2주 전에 올렸던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 기본적인 관점에는 변함이 없고 추가적인 근거와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 중 공감이 되는 내용들은 참고해서 관점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비교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열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선물 포지션은 대부분 정리를 해서 사실 남은 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 포지션 리더보드 3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익절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현물은 현재 금일 일부 익절을 해가지고 현금이 21% 보유 중입니다.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서 공개를 했듯이 거래 내역을 보시면 1460원에 디센트럴랜드 25% 수량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이후에 전혀 건드리지 않고 홀딩을 하다가 팔았죠. 지금 내역이 투명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으면 팔았다, 사면 샀다, 한번 공개한 포지션을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제가 그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왜냐면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매 자체가. 제가 이렇게 홀딩을 함에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요. 본전 아래로 한 2번 정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수익 실현을 2번 정도 못해서 하소연한 적도 있죠. 저는 홀딩, 그러니까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야 할 때랑 단타 스캘핑, 소위 줄 때 먹어라, 짧게 짧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경험으로 느껴봐야겠죠. 만약 스캘핑 단타만 치시면 수익을 내실 수는 있지만 원회의장에 수익을 많이 반납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 때 먹는 장과 스윙으로 좀 가져가야 하는 장,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정말 잘 하셔야 하는데요. 모르시겠죠? 구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고 타이밍을 알게 되더라고요. 안랩 차트입니다. 왜 안랩을 보여드리느냐? 제가 올해 3월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했죠. 제가 정확하게 이때 사서 이때 다 팔았습니다. 분할해서 익절을 했죠. 아시죠? 그냥 10,000원을 산 게 아니라 현금 9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을 한 번에 풀매수해서 팔았습니다. 2배 가까운 수익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얻었죠. 이런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사례를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것을 제가 투명하게 공개한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트레이더들도 놀란단 말입니다. 왜냐?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다시 넘어와서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스윙 타점과 단타 스캘핑 타점을 구분을 저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죠? 제가 별명이 뭡니까? 우디르처럼 매매하죠. 1초 전에 롱을 잡았더라도 1초 후에 숏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말했죠. 실시간 대응이 필수라고. 그런데 그 대응을 부르짖던 상구가 이렇게 2주가 넘게 포지션을 홀딩해서 가지고 있다? 이 양반이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스윙 타점으로 애초에 잡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잡은 첫 번째 관점은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로 수치가 높으면 경기가 탄탄하고 수치가 낮으면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고 보는 지표입니다. 저번 달 지표는 제껴두고 8월 5일 며칠 전에 나온 지표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예측이 250K였는데 실제는 528K가 나왔습니다. 2배가 넘게 나온 거죠. 한마디로 서프라이즈입니다. 이것이 근데 좋냐 나쁘냐?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높게 나오면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항상 말해왔던 미국 경제는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거침이 없을 거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는 모든 기업들이 힘들고 주식도 떨어지고 자산시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위기 때도 경기 침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지표가 나와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높게 나와도 문제, 낮게 나와도 문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위닝 스팟으로 예상한 수치는 예측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250에서 300K 정도 사이 이쯤 발표가 돼서 예측보다는 높으니 경기는 아직 살아있고 그래도 너무 높진 않으니까 금리 인상을 자제해라. 이런 정도의 수치를 위닝 스팟으로 봤는데요. 실제가 2배가 넘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예측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악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했죠. 올라갈 차트면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호재로 해석을 하고 내려갈 차트면 어떤 지표가 똑같은 어떤 지표가 나왔더라도 악재로 해석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센스와 경험,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겠죠. 시장이 첫날 흔들렸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데 거침이 없어질 거란 예상, 안 좋은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횡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는 이것을 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올라갈 차트라고 생각했고 추세가 상방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상당히 종식되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만 남아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저번 달, 저저번 달 발표 때 엄청나게 예측보다 높아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에 굉장한 공포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달입니다. 7월 13일 날 이렇게 예측보다 높게 나왔을 때 그날 바로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철진한 지표다. 왜냐? 이때 발표된 지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이죠. 한 달간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서 다음 달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실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었다. 언제? 7월부터 6월에 고점을 찍고 있었죠. 그것을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과 두 번째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는 미국에서 중요한 선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민주당 지지층인 서민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건 좋지 않죠.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선방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일단 두 가지는 이해하셨죠? 자,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 WTI, 그러니까 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 차트입니다.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가 차트입니다. 6월입니다. 이게 6월이에요. 빨간색 음봉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음봉으로 바뀐 거는 6월 중순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6월 말부터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고점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나오는 지표는 7월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지표란 말이죠. 7월에 음봉이죠. 떨어졌고. 그다음 8월도 음봉입니다. 굉장히 크게 내려가고 있어요. 유가가 안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든가.
자, 유가가 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중요하냐? 생산. 생산할 때도 기름이 들어가죠. 생산할 때도 기름이 들어가고, 유통할 때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공장에서도 생산할 때 기름을 써서 기계를 돌리고요. 유통할 때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 수단들은 기름을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배, 트럭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다면 생산 단가와 운송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제가 쉽게 설명을 했나요? 그렇다면 요번 달,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다른 전문가들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CPI 지수가 예측보다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8.5%가 나왔다고 칩시다. 뭐 예측보다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면 예측과 똑같이 나오더라도 전달보다는 떨어진 거죠. 이전보다는 아래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면 물가 고점론, 인플레이션 고점을 7월에 이미 찍었다.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렇죠. 긍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9월달 CPI 나오더라도 그때도 8월을 기반으로 나온다 그랬죠. 8월 아까 유가 봤더니 괜찮았죠. 그러면 9월 CPI도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감에 연준은 이 CPI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면 9월 FOMC에 무리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죠. 50bp만 한다든지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방을 예측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홀딩을 하는 것입니다. 존버가 아니죠. 홀딩이죠. 제가 2주간 홀딩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존버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죠. 존버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이 존버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수익 상황에서 버티는 것은 존버가 아니고 홀딩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손실 상황이 왔었지만 아주 잠깐 왔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대부분 수익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버가 아니라 홀딩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2주간 홀딩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만의 분석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버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발 저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꼭 뭐를 알려드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시나요? 언제 팔아야 할까요? 어디까지 보시나요? 언제 팔아야 할까요?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 의미가 없는 질문인지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세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과거 지표와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했으면 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타 스케일을 칠 때는 줄 때 먹지만 저처럼 스윙으로 들어갔을 땐 말이죠. 그러면 이 고점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뭐 그냥 하락 추세선에 맞는 예를 들어서 28K까지 본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26K쯤 올라왔어요. 대만과 중국 전쟁이 갑자기 터집니다. 상황은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6K에서 맞고 지옥을 갑니다. 그럼 제가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고점 예측은 아예 의미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알려주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거의 그냥 주사위 굴리는 사람밖에 없다. 그냥 찍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점을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어디까지 보시나요? 묻지 마라. 나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설령 여기까지 32K까지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께 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답일 수가 없고 맞출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저는 이쯤 올라와도 무슨 심각한 악재가 터지면 바로 쇼치고 다 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 말을 다 이해하셨나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인판의 사기꾼들 진짜 못하고 진짜 허접한데 생방송 켜가지고 어떻게든 후원 받으려고 사기치는 코인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매매 실력은 그냥 매매하는 것만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포지션 공개, 현물 사자마자 공개, 선물 사자마자 공개, 팔을 때 손절하냐 익절하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손절을 많이 하냐 익절을 많이 하냐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냥 뭐 차트에 작도기 그려놓고 그림 잘 그린다 뭐 말빨 좋다 다 사기꾼입니다. 제발 속지 말고 실제 트레이더를 믿으세요. 저는 증명했잖아요. 올해 3월 안랩부터는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3월 이전에도 예전 커뮤니티를 보면 수도 없이 익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클레이튼, 이케시 등등 잡자마자 올리고 플레이덱 같은 것들 잡자마자 올려서 입절한 게 수도 없이 많다 이겁니다. 선물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선물은 총 수익이 4억이 넘는 걸 이미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